네, 안녕하세요. 6장은 트랜지스터 증류 바이어스 실험입니다. 실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실험 목적은 여러분이 보는 것과 같이 트랜지스터를 증폭기로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바이어스가 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류 바이어스는 증류 동작점이라고 부르는 트랜지스터에서 일정한 전압 전류를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여러 가지 바이어스 회로를 이 실험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 분석하고 여러분의 증류 바이어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특정 회로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던 회로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회로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트랜지스터를 증폭기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아주 작은 시누소이덜 소신호를 인가를 하고 이 신호를 이제 증폭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커먼 이미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비반전 증폭이죠. 반전 증폭. 그래서 어떤 특정 점을 기준으로 해서 신호를 위와 같이 이제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호의 크기가 10mm면 0.01 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세타의 값을 갖는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얘는 앰플리튜드는 0.01이고 페이지는 세타이면서 주파수는 오메가 c인 값을 갖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값이 한 주기이죠. 주기인데 이 한 주기의 역수죠. 이 형태로 저희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t분의 1의 형태로 주기가 t가 되죠. 주기가 tc인 신호의 주파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이때 시작점을 페이지라고 하면 이때 페이지는 0도가 되고 이때 앰플리튜드는 이제 10mV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트랜지스터는 이 작은 신호를 증폭시켜줘서 이제 큰 신호로 출력을 내보내는데요. 이와 같이 내보내는데 저희가 특정 점을 기준으로 신호를 내보내죠. 그때 저희가 바이어스 포인트를 결정한다는 것은 특정 VBE 값을 결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IC 값이 정해지죠. 그래서 IC의 값이 정해지죠. IC의 값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전압을 결정을 했다.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로가 동작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VCE의 전압이 다음과 같이 ID와 이와 같은 경계를 갖게 되죠. 그때 저희가 어떤 VBE 값을 결정을 하면 이 값을 결정을 하게 되면 전류의 값이 결정이 되죠.
전류의 값이 결정이 됩니다. 전류의 값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트랜스 컨덕턴스가 결정이 되죠. 이와 같이 트랜스 컨덕턴스의 값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동작점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동작점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이 회로의 전압이득은 여러분들 GMRC 정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GMRC 정도 되는데 이 회로의 전압이득이 이와 같이 되는데 그럼 이 값이 이제 V인이라고 하면 얘가 10mV라고 하면 얘의 값은 Vout에 대한 값이라고 하고 얘의 매그니튜드는 10mV 곱하기 GMRC의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전압 바이어스를 인가를 해주면 이 바이어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신호가 이제 인가가 되고요. 그리고 출력에서는 이제 VC점을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VB점을 기준으로 베이스의 신호가 입력이 되고 그리고 콜렉터에서 신호가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신호의 크기가 다음과 같이 특정 신호의 크기를 가질 때 이 바이어스 포인트의 기준점에 따라서 저희가 전압이득 값, 저항과 바이어스 포인트의 기준점에 따라서 전압이득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VC 값과 IC의 값을 결정을 하게 되면 전류가 결정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앰플리파이어의 신호를 인가할 때는 그 앰플리파이어는 특정 바이어스 포인트, 특정 직류 바이어스가 결정이 됐다. 직류 동작점이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동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트랜스 컨덕턴스 값을 구할 수 있고 로드 저항과 곱해서 전압이득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신호가 증폭되는지도 저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첫 번째, 저희가 바이어스 회로를 4가지를 공부를 하죠. 첫 번째가 베이스 바이어스 회로입니다. 베이스 바이어스는 단일 바이어스 전원 VCC를 사용하여 트랜지스터가 활성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와 컬렉터의 공급 전원이 동일하고요. 그래서 베이스 전류에 의해서 컬렉터에 전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회로가 있죠. 베이스는 1메가 2kHz의 1메가 옴 2kHz의 저항을 삽입을 하고 저희가 12V의 전원을 인가를 한다 라고 해보죠. 그럼 이와 같이 전원을 인가를 하게 되면 이때 저희가 콜렉터의 전압은 VC는 VC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VCC와 VBE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IB의 전류는 이 저항 RB분의 양단의 전압 차이 VCC-VBE의 값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IB의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VCE의 전압값은 VCC-IRRC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IC의 값을 베타 DC 곱하기 IB의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시간에 배웠던 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전자회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IB의 값을 구하고 IC의 값을 구하고 VC의 값을 구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VT와 Saturation Current IS의 값을 알면
다음 전류식, 그리고 IB의 관계식이죠. 이 값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VB의 값을 대략적으로 예측을 한 다음에 IB 값을 구할 수 있고, IB 값을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베타를 곱해서 베타의 값과 IS 값을 알고 있다면 IB 값을 구한 다음에 베타를 곱해서 IC를 구하고 다시 VB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VB를 이제 가정하고 그 다음에 IB를 구하고 IC를 구한 다음에 다시 VBE의 값을 계산하고 다시 IB, IC, VB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루프를 돌면 이제 전류의 값이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험하는 트랜지스터는 베타의 값이나 IS 값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론값을 계산할 때, 실험에서 사용하는 트랜지스터의 이론값을 계산할 때는 저희가 VB의 값을 0.7V로 놓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VB 값이 0.7V다라고 하면 여기서 IB 값은 이와 같은 형태로 전류의 값을 저희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B 값을 구할 수 있고요. IB 값을 구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VCE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죠. VCE는 여기서 RC와 RC 값을 곱한 값인데 여기서 IC 값이 이제 같은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베타가 한 150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가정하고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VB 값을 0.7V로 가정을 해서 IB의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베타를 한 150 정도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IC, RC 값을 곱한 다음에 제가 VC 값도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각각의 VC의 전압, VB의 전압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우로 계산을 해보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계산한 값과 시뮬레이션 값에 약간 오차가 있겠죠. 그 오차는 저희가 VB를 0.7V로 고정시킨 부분과 베타를 150으로 가정한 이 두 부분이 저희가 어쉬움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겁니다. 생길 거고 그리고 측정을 하면 이 VC의 값, VB의 값 등을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B와 IC의 값을 비율을 이용해서 베타 값도 구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저희가 이 VT의 값을 상온으로 26mV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IS의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베타 값과 IS의 값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터 바이어스 회로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미터 바이어스 회로는 이제 안정된 바이어스 회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터 바이어스 회로는 안정된 바이어스 회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과 음의 두 개의 전원과 베이스 전압을 접지로 만드는 하나의 바이어스 저항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된 바이어스를 위해 VBE를 이제 마이너스 1V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베이스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의 저항을 이용해서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한 그 회로 같은 경우는 VCC가 변하면 IB도 변하게 되죠. 그래서 전류의 값이 이제 VCC의 값에 의해서 많이 변하게 된다. 또 RB의 저항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의 값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2m 바이어스 회로를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m 바이어스 회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VB의 값을 약 2m의 전압값을 약 1V 정도로 이제 만들어주죠. 1V 정도로 만들어주게 되면 저희가 IE의 전류의 값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계산할 수가 있죠. VB가 여러분들 이제 마이너스 10V고요. 그리고 RE의 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IE에 해당하는 전류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와 IE의 값은 대략적으로 비슷한 값이라고 놓고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은 4.7kΩ분의 마이너스 10V 마이너스 1V로 놓고 여러분들이 전류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VC의 값은 VCC-ICRC 그리고 이 값은 다음과 같은 값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VC의 전압 계산할 수 있고요. V의 전압은 마이너스 1로 가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VCE의 전압은 이 전압 차이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RE에 걸리는 전압은 이와 같이 전압 차이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의 전압 네,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RB분의 0-VB의 값이죠. 이와 같은 값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VB의 값은 VC랑 IE가 유사한 값을 갖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베이스의 전압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스의 전압, 콜렉터의 전압, 그리고 이미터의 전압 등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저희가 마이너스 1V로 이미터 전압을 마이너스 1V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과 오차가 있을 거예요. 시뮬레이션과 이제 오차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시뮬레이션과 오차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을 하고 이제 이론값과 그리고 시뮬레이션 값, 측정값을 이 세 개를 꼭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압 분배기의 바이어스 회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시간에 가장 많이 배웠던 형태이죠. 전압 분배기의 형태는 이제 베이스 바이어스의 단점이죠. 그래서 베이스 바이어스 같은 경우 베타 DC에 의존하는 베이스 바이어스의 단점과 컬렉터 피드백 바이어스의 단점
계산하기 위해 두 개의 정황과 전압을 이제 분배해서 VBB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은 동작점의 안정도가 우수하고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회로도를 보면 베이스 단자로 흘러들어가는 전류를 다음과 같이 IB의 전류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R1이라고 하죠. 그러면 저희가 IR1의 전류가 IB보다 훨씬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이 전류도 무시할 수 있죠. 그러면 베이스의 전압, VB의 전압이죠. VB의 전압을 레지스티브 디바이딩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티브 디바이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R1 플러스 R2분의 R2 VCC의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B의 값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VB의 값을 계산을 하면 저희가 여기서도 이미터의 전압 값을 이용해서 이때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 0.7V로 놓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터의 전압을 가정을 하게 되면 얘가 0.7V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전압이 R2분의 VBE에 해당하는 값으로 저희가 전류의 값을 여러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VC의 콜렉터의 전압값은 이제 VCC-ICRC의 값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 VC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IC와 베이스 이미터 전압과 베이스 전압과 콜렉터 전압 등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값을 계산을 하고요. 시뮬레이션과 여러분들의 실험, 메저먼트를 통해서 이 값들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값, VB의 값을 0.7V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과 측정에서는 오차가 발생을 할 겁니다. 네, 다음은 컬렉터 피드백 바이어스 회로입니다. 컬렉터 피드백 바이어스 회로는 출력의 일부분을 입력으로 되돌려 입력값의 변화율을 줄여서 안정된 출력을 보장하며 결과적으로 안정된 투값을 보장하기 위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가 IB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B이죠. 그래서 IB의 전류는 다음과 같이 이 저항값에서 VCC-VB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C의 전압은 VCC-ICRC의 값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IB의 값은 베타분의 IC의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1번에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베타분의 IC의 값은 RB분의 VCC-ICRC VB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IC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 저항값이 바뀌더라도 전류의 값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때도 전류의 값을 이제 계산할 때는 VB를 0.7V로 가정하고 VDC를
150 정도에 되는 값으로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과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실험을 해서 비교를 하면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각각의 전압과 이제 IB와 IC 전류의 비율을 이용해서 베타 값을 구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을 해서 계산값이 조금 달라진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회로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과 이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베이스 바이어스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DC 시뮬레이션을 잘 할 수가 있죠. DC 시뮬레이션, 바이어스 포인트를 시뮬레이션 하거나 이제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바이어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V에 1메가에 1kΩ의 바이어스를 인가한 다음에 각각 다음과 같이 전압 그리고 전류의 값과 콜렉터 전압값 등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와 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2m 바이어스 회로 실험입니다. 그래서 2m 바이어스 회로도 똑같이 바이어스 회로를 이와 같이 구성을 합니다. 이와 같이 구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전압값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여기의 전압값 그리고 전압값 그리고 베이스의 전압값도 여러분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전류의 값까지 여러분들이 다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파라미터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똑같이 전압 분배기 회로를 구성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베이스와 이미터와 콜렉터 전압 그리고 전류 값 등을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값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과 이제 이론값이 차이가 나면 왜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도 컬렉터의 피드백 바이어스 회로도 똑같이 회로를 구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험 방법인데요. 실험 재료는 다음과 같이 DC 서플라이 볼테이지를 인가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어와 파워 서플라이어 그리고 여러분 브레드보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저항 2kΩ 저항 각각에 해당하는 저항들을 사용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이스 바이어스 회로를 구성을 할 때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VCC를 다음과 같이 인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베이스의 저항과 콜렉터 쪽의 저항, 트랜지스터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터 바이어스도 똑같이 다음과 같이 베이스의 저항이죠. 저항이고 VE 값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VCC의 값과 다음과 같이 이미터와 콜렉터 쪽의 저항을 연결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VCC의 다음과 같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 플러스 값과 이쪽에 마이너스 값을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마이너스 볼테이지가
이와 같이 인가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압분배기도 똑같이 다음과 같이 전압분배 저항과 콜렉터, 이미터 저항, 그리고 트랜지스터, 파워 서플라이, 그라운드를 연결해서 실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렉터 피드백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VCC를 인가하고 이제 저항과 그리고 컬렉터의 다음 컬렉터 베이스 간의 저항, 그리고 이제 이미터는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고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2개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고요. 2개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이유는 이때 IS의 값이나 베타의 값이 각각 트랜지스터마다 다른 값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의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값과 비교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가로 시뮬레이션 값까지 추가해서 이 3개의 값을 비교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 리포트에서는 이론값과 시뮬레이션 값을 비교하고 결과 리포트에서는 이제 측정값과 이론값, 시뮬레이션 값을 비교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한 값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험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희가 트랜지스터의 직류 바이어스 실험에 대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레포트 작성할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실험을 이제 수행할 준비를 하고요. 저희가 집중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실험을 빨리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미리 수업 내용을 공부를 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부를 하고 실험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파악하기 바랍니다. 네, 그럼 수고했습니다.